이번 시간에는 부수에서 배운 그칠 간자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칠 간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눈 목자에다가 비수비를 합성한 글자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면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그치다, 머무르다, 그래서 그칠간, 머무를간 했던 글자를,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수비자를 피침과 파임으로 고쳐 쓴 거죠. 자, 그칠 간자에다가 마음심을 변해 쓰고 있네요. 자, 풀리지 않고 마음에 항상 응어리로 그쳐있는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이라고 그러죠. 자, 이 한이란 말은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자, 외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정 한번 볼까요? 한정 한자를 보면, 자, 언덕부에다가 쓰고 있네요. 자, 길을 가다가 언덕이 머물러 있으면 길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자,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을 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언덕이 머물러 있으니까, 언덕이 그쳐 있으니까, 길이 한정되어 있다, 길이 끝이 정해져 있다, 한정 한자입니다. 자, 앞에다가 눈목을 붙여볼까요? 자, 눈알이 그쳐있는 전체를 눈이라고 그러죠? 자, 눈에는 눈꺼풀도 있고, 안에는 눈알도 있죠? 그래서 눈알이 그쳐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눈안이라고 쓰고 있고, 자, 앞에다가 금자를 붙여볼까요? 쇠금자를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금으로 읽으면 좋겠죠? 자, 금은 가장 귀한, 쇠 중에 하나인데, 자, 금보다는 못하고 항상 금 옆에 머물러 있는 은입니다. 금 다음 가는 것이 은이지. 자, 뿌리 근자를 보면, 자,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나무 목자를 붙여서 나무를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뿌리겠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나무를 잘 그쳐 있게 만드는,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게 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러날 글자를 보면 그칠 간자에다가 뛸착 가다는 뜻으로 뛸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쳐있다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뒤로 가는 것이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날 태라고 읽습니다. 자, 간절할 간자를 보면 간절하다는 뜻은 어떤 것을 매우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간절하다고 그러죠. 간절할 간자를 보면 앞에 해태 치자가 들어가고 있죠. 해태 치자는 사납다 또는 사나운 짐승에 쓰인다고 했어요. 자, 사나운 짐승이 머물러 있어요. 자,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잡으려고 먹이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마음이 빨리 먹고 싶어서 간절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먹이 앞에 그쳐있는 마음이 간절하다, 빨리 잡고 싶다, 간절하다, 간절할 간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한자 활용을 보면 원한 그랬네요. 자, 원한 보면 요 앞에 글자가 재밌는 글자죠. 자, 이건 병부절의 반대획을, 자,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요 글자를 가장 비슷한 전역속자로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몸을 반대로 뒤척이는 모양을 누워 뒹굴 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워 뒹굴 원자에다 마음심을 붙여서, 자, 낮에 있었던 일을 저녁에 뒹굴 누워서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망할 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할 원자에다가 한할 한자를 썼네요. 그래서 원한 그러면, 자, 원통하고 한되는 것을 원한이라고 하죠. 원통하고 한되는 생각이 원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 그랬네요. 자, 한정 한자에다가 개자는 직영개자 배운 글자죠. 자, 직영개자는 보면 밭전에다가 끼일 개자를 써서 밭과 밭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의 경계가 직영입니다. 그래서 한계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땅의 경계를 한계라 그랬죠. 땅의 경계, 한계. 자, 그 다음에 한정 그래. 한정 한자에다가 정할 정자를 썼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을 한정이라 그러죠. 정할 정자입니다. 집안에다 물건을 바를 정자를 밑에 발에 쓰고 있습니다.
정할점. 안경그리네요. 눈 안자에다가 거울 경자를 썼어요. 자, 눈 안자에다가 거울 경자를 보면 쇠금자에다가 마침내 경자가 소리글자로 들어가고 있죠. 마침내 갈아서 볼 수 있게 만든 쇠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경이라고 했는데, 안경 그리면 눈에 쓰는 거울 같은 것을 안경이라고 하죠. 안구 그리면, 자, 눈 안자에다가 고음구자를 쓰고 있는데, 고음구자를 보면 구슬옥에다가 구할구자를 자 옆에 붙였는데, 자 구슬처럼 동그란 것을 구해서 만든 게 공입니다. 그래서 공부라 그러죠. 안구 그리면 자 눈에서 공처럼 동그란 눈알을 가리켜서 안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화 그랬네요. 자 은자에다가 화자는 재화 화자인데, 자, 은화 그리면 은으로 만든 재화. 여기서 재화 화자는 흔히 화폐, 즉 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은화 그리면 은으로 만든 돈을 은화라고 그러죠. 당연히 금으로 만든 돈은 금화겠지. 자, 수은 그랬어요. 앞에다가 물숫자를 쓰면요. 자, 은을 물처럼 녹여서 만든 것을 수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수은은 뭐 건전지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수은주라 그래서 온도계에도 쓰이죠. 이 수은은 팽창력이 높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온도계에도 주로 쓰여요. 그래서 온도계를 우리가 수은주라고도 하고 있어요. 자, 근본 그랬냐. 뿌리 근자에다가 본자는 근본 본자인데, 자, 근본 본자에도 보면 나무목 안에다가, 나무의 요 밑에가 뿌리 모양이죠? 자, 뿌리 아래가 근본이다. 나무는 뿌리가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그리면 본바탕을 근본이라고 하고 있고, 자, 근간 그랬는데, 간자는 줄기 간자입니다. 자, 해도줄 간자를 머리에 쓰고 있고, 밑에다가 광패 간자가 소리글자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줄기 간자인데, 자, 근간 그리면 뿌리와 줄기가 나무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근간 그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근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태도. 자, 물러날 쾌자에다가 걸음보를 쓰고 있는데요. 걸음보자에는 보면, 자, 위에도 발 모양 있고 밑에는 발 모양을 자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걸을 때는 서로 발을 맞바꿔 걷기 때문에 두 발을 거꾸로 그려서 자 위에 그칠지 획이고 밑에 획을 이렇게 그려서 두 발로 걸음보자인데, 태보 그리면 물러나는 걸음걸이를 태보라고 하죠. 자 뒷걸음질을 가리켜서 태보라고 합니다. 자 퇴장 그랬어요. 마당장자를 쓰면요. 자, 흑토에다가 변양자를 쓰고 있는데, 자, 볕이 잘 되는 땅이 마당이겠죠? 자, 퇴장 그리면 어떤 장소에서 물러나는 것을 퇴장이라고 합니다. 자, 간청 그랬어요. 간절할 간자에다가, 자, 청자는 청할 청자를 쓰고 있죠? 자, 청할 청자에는 보면, 자, 말로 부탁하는 게 청하는 거예요. 자, 옆에는 풀을 청자가 샘이 솟아나는 모양을 풀을 청이라고 썼는데, 샘이 솟듯이 말로 부탁한다고 해서 청할 청이라고 쓰고 있어요. 간절히 청하는 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청이라고 쓰고 있고, 자, 간절 그랬어요. 절자는 끊을 절자죠. 7번 칼로 끊어서 모두 채라고 읽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끊을 절로 읽혔습니다. 자, 간절 그러면 애가 끊어지도록 애타게 바라는 것을 간절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에다 구불곡자는 자, 우리 몸속에 구불구불 구부러진 간과 창자를 애라 그러죠. 그래서 자, 구부러진 애처럼 애타게 바라는 것을 간곡이라고 해서 간절이나 간곡이나 유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안하무인 그랬네요. 자, 눈 안자에다가 아래 하자니까 눈 아래, 자기 눈 아래 없을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눈 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나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